여고는 사실 시험이 진행되면서 많이 좀 변화하거나 추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자아이들이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학교가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KNS의 박진아 강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치권에 있는 주요 3대 여고인 진선여고, 또 숙명여고, 경기여고를 중심으로 한 여고 열전, 즉 이 대치권 여고에 대한 설명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까다롭다라고 알려진 여고의 내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좋을까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고의 경우에는 워낙 좀 꼼꼼하거나 깐깐하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직까지 모든 일련의 시험 범위에 대한 발표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부분이 같이 쓰여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부교재의 변동이나 혹은 다루어지는 외부 지문의 변동으로 인하여 난이도가 이제 급격히 상승하거나 혹은 조금 평이하게 진행될 변화도 있고, 또 저희 3대 여고 중에서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또한 다뤄지는 난이도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대 여고 중에서 제가 두 개 학교, 여고 대부분 이렇게 첫 줄을 써서 아니 그럼 다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맞습니다. 남고에 비해서 여고는 문법 그리고 어휘의 능력을 아주 꼼꼼하고 깐깐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개 학교를 문법과 어휘에 적고 서술형은 여고의 대부분입니다 라고 적었지만 사실상 우리 여고를 진학하는 여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 문법과 어휘 능력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서술형에서도 실수 없이 써내려 가야 하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학교는 단연 숙명여고인데요. 이 3대 여고를 비롯하여 저희 대치권에 있는 고등학교들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치권 외에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학부모님들께서 아시는 바로 고등학교는 내신도 좀 수능처럼 나오던데 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이 여고들 진선여고나 경기여고 혹은 이제 저희가 원내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신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부교재, 수능 모의고사 지문처럼 생긴 부교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연 이 숙명여고의 경우에는 문법, 즉 수능 어법형 교재를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바뀌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비슷한 것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수능 지문에 들어있는 이제 구문으로 생긴 구문형 어법들을 다루고 있고, 따라서 그 예문과 그 예문이 들어있는 수능 지문, 어법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 지문들이 시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모두 어법은 까다롭지만 단연 문법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진선을 문법 능력에 함께 쓴 이유는 다뤄지는 지문의 난이도 때문인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대치권 내부의 학교들은 좀 쉽게 나오면 당연히 고1 난이도겠지만 대체로는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의 지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선여고가 사용하는 부교재들은 평균적으로 단순 1, 2학년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굳이 저희가 학년을 나눠보자면 고3 난이도 지문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내신 부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어법적인 부분들을 출제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단순히 어법 교재를 쓰지 않더라도 문법적인 어떤 배양 실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어휘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능 단어장을 또 따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들이 외워야 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 능력, 단순히 표제어를 많이 아는 것 그 이상이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유의어, 반의어라던가 단어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파생어 혹은 이제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학생들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단지 그냥 저희가 수능 모의고사의 30번 문제처럼 1번에서 5번까지 밑줄을 주고 다음 중 문맥상 알맞지 않은 것은 정도가 나오겠거니 그런 문제도 당연히 나오고 정말 순수하게 어휘만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어휘를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진선여고가 같이 쓰여져 있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문의 난이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문의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한 지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 고난이도의 어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어휘 능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서술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진선여고의 서술형 같은 경우는 예년의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배열 문제라고 한다면 모든 단어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주고 한 단어는 앞글자만 준다거나 아니면은 단어를 주었지만 변형을 시킨다거나 하는 등의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표제어 하나만 알아가지고 특정한 품사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풀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선여고도 함께 어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어장 부교재에 제가 정신여고를 괄호에 넣어놓은 이유는 전년도까지는 정신여고에서도 숙명여고처럼 단어장을 실제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고, 특히 정신여고 저희 대치권 내는 아니지만 이제 이 학교를 가는 학생들,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도 상당한 어휘 실력을 좀 갖춰야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학교가 어렵습니다. 남고는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고의 경우에는 어떤 학교가 유독 어려우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대부분 여고에서 서술형은 까다롭게 냅니다. 변별을 서술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여고를 진학하더라도 객관식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아이들이 풀어나가지만 결국 서술형에서 감점이나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고를 지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깊이 있는 영작 능력 또는 어떤 문장을 요약하는 능력 또는 특정한 어휘와 문법상을 문장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듣기가 출제된 학교가 있느냐? 여고에서는 진선여고가 항상 듣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 다행인 점은 수능 듣기입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도 많이 연습하고 있는 수능 듣기가 출제되고 있는데 약간 난이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려야 해야 될 부분은 그냥 듣고 어떤 한 문제의 답을 고르는 듣기평가형이 아니라 딕테이션의 특정 구간을 아이들이 써내려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그냥 푸는 건 워낙 중학교 때도 저희가 수행평가를 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은 수능 듣기 연습을 하기 때문에 웬만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잘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구간을 듣고 받아쓰라고 하는 딕테이션 같은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또 조금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어민들은 또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발음을 하지 않고 연음이라던가 또는 잘 들리지 않는 어떤 스펠링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까지도 진선여고에서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선여고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학원에서도 지금 듣기 과제가 숙제로 나가고 있고 어느 학원이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이 듣기 숙제를 하고 있잖아요. 딕테이션 파트를 조금 더 성의 있게 써보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에는 사실 듣기를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선여고를 희망한다, 듣기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단어장은 제가 어휘 능력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숙명 단어장 사용하고 있고 정시는 전년도까지는 확실히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중간고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내신 대비 기간 중에 또 추가로 발표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자, 외부 지문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이 외부 지문이라 함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본문과 큰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새로운 지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상 매년 외부 지문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던 여고다 라고 하면 저는 경기여고를 1순위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경기여고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도 너희들은 독해 실력이 아주 많이 요구되는 학교를 가게 되니 공부 성실하게 하렴이라고 늘 말을 하는데 올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급박하게 괄호를 쳤죠. 경기여고는 매년 이제 영어뉴스라고 해서 1차에서 6차 정도까지에 이르도록 또 특히 시험을 좀 직전에 목전에 두고도 많이 배부를 하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어휘 실력, 어떤 내용 파악, 추론 능력이 좀 뛰어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그런 유형이었는데요. 올해 경기여고의 영어 선생님이 이제 다시 바뀌시면서 현재로서는 이 외부 지문, 즉 영어 뉴스의 출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제 그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여고는 그동안의 기출을 만약에 풀어본다면 까다로운 외부 지문을 많이 보실 수 있겠지만 올해 중간고사가 이제 나온 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현재로서는 외부 지문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전년도의 기출문제 중에서 저희 담당하셨던 원내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제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설명한 그런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왔는데 길이가 무려 이제 A4 용지에 한 10장 분량에 다다르는 스크립트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덧붙여서 말씀해 주실 때에는 살짝 외고 느낌이 나게 지문을 활용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야, 숙명은 문법과 독해와 어휘까지 다 까다롭구나. 정말 난이도가 높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 발표된 부분은 없고 다만 독해 교재가 비수능형 교재를 아예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곤란하겠죠. 그러나 그동안 출제된 적이 있었던 학교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정신여고를 적었는데 정신여고의 경우 올해 영어 뉴스가 추가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고는 사실 시험이 진행되면서 많이 좀 변화하거나 추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자 아이들이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학교가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학생들, 여고를 준비 중인 여학생들이라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급변해도 대처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준비를 좀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 추론이 까다로운 학교, 제가 3대 학교를 다 적었죠. 왜냐하면 결국은 지문의 난도가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그동안 혹은 올해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용일치 불일치나 추론 문제들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그냥 읽어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교과서인데도 내용일치의 보기문을 상당히 길게 내시는 저는 진선여고에서 이제 그런 문항들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좀 관건이겠죠. 그동안 중학교 때 모든 것을 잘 암기해서 100점을 맞았던 학생이라면 그리고 암기력이 좋은 아이들이라면 고등학교 가서도 다 외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암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숙명과 진선, 정신 모두 변형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반복했던 지문이 실제 시험에서는 변형이 되는데 그것이 끝에 몇 문장 아니면 중요했던 어떤 한 문장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지문을 완전히 뒤바꾼 수준에 다다를 만큼 많이 변형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난이도 높은 변별 문제로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설명회를 들어오기 직전에 경기여고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새 학교를 썼는데 경기여고는 그러면은 변형이 없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 학교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변형이 없는 편이지 절대적으로 단 한 번도 변형이 없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런데 변별형 문제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지문 변형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고사가 조금 평이하게 나와서 전체 평균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등급 상대평가로 완벽하게 등급이 나눠지는 학년의 마지막 학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변별을 위해서 기말고사에서는 지문 변형을 좀 강하게 넣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동안 좀 자주 변형이 있었던 학교를 제가 적은 것 뿐이고 모든 여고는 변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교재 난이도 단연 진선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 난이도에 육박하는 지문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변형하며 서술형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희가 3대 학교에 올해 혹은 작년에 어떤 시험 범위에 대한 어느 정도 분량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만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아직 새 시험 범위 또는 어떤 부교재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마지막 정보까지는 아직까지 새로운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올해는
올해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3과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부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2과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3 난이도의 교재 저희 학원 원내에서는 이제 뭐 2학년 같은 경우 수능 최상위반 혹은 저희가 가을 겨울 학기에 이제 의대자사에서 이 지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신형으로 아이들을 또 고등학교처럼 공부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교재에 지문이 거의 한 40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듣기 문항 같은 경우 저희가 한 회차에 한 17개 문항이 나오잖아요. 한 4개 정도 세트가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된다. 이것은 그런데 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숙명여고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특급 어법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전년도에는 이제 올클 완성이라는 어법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문법 교재 하나를 쓰고 있다. 그런데 이 문법 교재의 특정 시험 범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수능 모의고사 지문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6개에서 8개 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70개니까 지문 10개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이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문법 교재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단원에 맞춰서 다시 재구성한 그런 예문 한 70여 개가 있고 또 이 교재 안에도 어법이긴 하지만 지문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 지문도 모두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변경된 외부 지문은 이제 현재로서는 없어졌고 이제 Advanced Reading Expert 1이라는 이 교재는 수능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따지면 토플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년도까지 휘문고에서 진행했던 교재가 이제 Expert 2였거든요. 그 시리즈의 일환의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좀 다양한 지문을 읽었던 친구들은 단순히 읽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사용되어져 있는 어휘, 난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신에 출제되는 지문이라면 단순히 그냥 읽어서 이해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확한 어떤 분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건의 단어장. 제가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범위가 책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시험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 암기하고 기억해야 할 단어는 대략 한 4천여 개 정도가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자, 그리고 경기여고인데요. 올해 선생님이 제가 변경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 2번째, 3번째 부분이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를 사용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지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선여고보다는 조금 지문의 난이도는 쉽겠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지문보다는 상당히 까다롭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영어 뉴스가 1에서 6차까지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결정하신 교재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집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년도 11월 고1 모의고사도 순차 진행을 현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뉴스는 현재로서 없어졌다고 하니 경기여고 같은 경우 올해는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중3이거나 이제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1년 사이에도 이렇게 난이도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럼 경기여고는 쉽네. 숙명여고는 어렵네. 이렇게 완전히 확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경기여고는 이제 또 국립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이 되면은 또 선생님이 변경이 되고 난이도가 변화할 수도 있고 당장 2학기 때 난이도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